명문대 졸업장 하나로 평생 먹고 살던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대 출신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하는 보고서 작성, 시장 조사, 데이터 정리 같은 업무를 AI가 5분 만에 끝내버리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OEC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인재 경쟁력이 49위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10위권 안에 들었는데 말이죠. 부모님 세대가 목숨 걸고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사교육비 쏟아붓는 동안 정작 그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는 무서운 속도로 증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왜 한국에서 학벌의 힘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패스 유니버시티의 한 교수가 한국 교육 시스템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그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 교육은 효율성과 치열한 경쟁, 그리고 표준화된 시험 암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AI가 바로 그 일들을 인간보다 월등하게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밤새워 외우던 영단어, 수학 공식, 역사 연표 같은 것들을 AI는 순식간에 검색해서 정리해 주거든요.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그것도 24시간 쉬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OECD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들 중에서 사실과 의견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비율이 고작 25%밖에 안 돼요. OECD 평균이 47%인 걸 감안하면 우리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비판적 사고력도 마찬가지예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사교육 의존도가 80%를 넘어서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학원에서 정답만 달달 외우다 보니 왜 그런지 질문하는 습관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암기 잘하고 시험 점수 높으면 명문대 가고 명문대 나오면 대기업이나 공무원 되고 그러면 평생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암기와 시험으로 명문대는 들어갔는데 정작 그곳에서 배운 능력들이 AI 도구로 순식간에 대체되고 있잖아요. 신입사원이 처음 3년에서 5년 동안 하는 업무라는 게 뭐예요? 보고서 작성하고 시장조사 자료 정리하고 재무 분석 요약하는 건데 이런 일들을 GPT나 클로드 같은 AI가 이미 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명문대 출신이든 아니든 결과물 품질이 비슷하면 굳이 비싼 연봉 주고 명문대생 뽑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학벌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화이트 칼라 직무,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나 문서 작성, 정보 정리 같은 일을 하는 사무직 분야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있어요. AI가 이런 업무를 직접 대체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이 이런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았는데 지금은 AI 도구 하나면 누구나 같은 수준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기업들도 이제는 학벌보다 비용 효율성을 먼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 경제 쪽은 더 극단적이에요. 디자인, 번역, 콘텐츠 제작, 프로그래밍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포트폴리오와 실제 결과물이 학벌을 완전히 밀어냈거든요. 허에 올라간 코드 품질, 비엔스에 올린 디자인 포트폴리오, 유튜브 구독자 수, 이런 게 연세대 졸업장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는 겁니다.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으면 학교가 어디든 상관없다는 거죠. AI 기반 신직종은 아예 대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품질 관리자, 데이터 라벨링 엔지니어 같은 직업들은 대학 교육 과정에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6개월짜리 부트캠프 과정을 이수하고 실무 경험 쌓은 사람이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더 인정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업들도 학위보다는 실제로 AI 도구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을 훨씬 중요하게 보니까요. 그럼 학벌이 아직도 의미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일단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사처럼 국가 면허나 자결수인 전문직은 여전히 학벌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좋은 대학 나오면 자격시험 합격률이 높다는 신호 효과 때문에 학벌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점점 학벌보다 자격증 자체의 가치가 더 강조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결국 서울대 의대를 나왔든 지방 의대를 나왔든 의사 면허만 있으면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 임원이나 정부 고위직 같은 최상위층에서는 학벌이 천천히 약해지고 있어요. CEO나 장관급 같은 극소수 엘리트 포지션에서는 아직도 서울대나 SKY 출신이라는 브랜드가 인맥과 신뢰 네트워크 때문에 작동하긴 하죠.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학벌보다는 실제 성과와 능력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알고리즘 연구나 머신러닝 모델 개발처럼 최첨단 AI 연구 개발 분야에서는 상위 대학의 연구실 네트워크와 교수 추천, 국제학회 발표 경력 같은 것들이 여전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분야는 워낙 전문성이 높고 최신 연구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의 연구 환경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실제로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학벌보다 깃허브에 올린 오픈소스 기여도나 논문 실적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말 심각한 건 한국이 지금 구조적 전환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OECD가 경고한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한국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졌고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도 4년 전 10위권에서 2025년 15위로 밀려났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인재 카테고리 순위가 4년 사이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해서 49위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이 AI 인재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오히려 수입해야 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학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능력 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대입 시스템은 암기와 문제풀이 능력만 측정하고 학원에서는 정답 맞추는 기술만 가르치고 기업들은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한국은 AI 시대의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학벌 대신 비판적 사고를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학부 때부터 의식적으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이세요. 공식을 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이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뉴스나 자료를 볼 때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하고 누가 주장하는 건지 근거가 뭔지 따져보는 훈련을 해야 해요.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에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능력도 키워야 하고요. 문제는 한국 대입 시스템에서는 이런 역량을 거의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해요. 영어 원서로 저널리즘이나 철학, 사회학 관련 글을 읽고 요약하면서 생각의 깊이를 키우거나 토론 동아리나 논문 작성 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코세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판적 사고 관련 강좌를 듣는 것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AI를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도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패스 유니버시티 교수가 말했듯이 AI 시대의 글쓰기는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AI 도구를 사용하되 그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챗GPT에게 문장을 교정해달라고 요청한 후 그 결과가 정말 더 나은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코딩할 때도 기투브 코파일럿을 쓰되 생성된 코드에 버그가 없는지 스스로 검증해야 하고요. 이미지 생성 AI로 디자인 초안을 만들더라도 그게 브랜드 철학과 맞는지 판단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거든요. 세 번째로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커리어를 설계해야 합니다. 학위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실제 산출물 기록을 남기세요. 기술직을 목표로 한다면 기세 개인 프로젝트를 꾸준히 올리는 거예요. 학부 과제라도 좋으니까 코드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창의적인 분야를 준비한다면 블로그나 유튜브, 노션의 글이나 영상,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쌓아가야 해요. 분석 관련 직무를 원한다면 칸끌에 참여하거나 개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기획 쪽이라면 스타트업 참여나 대학생 임원 같은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면 됩니다. 입사 면접에서 묻는 질문도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느 대학에서 뭘 배웠냐고 물었는데 지금은 이 프로젝트에서 뭘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다시 한다면 뭘 바꿀 건지 같은 걸 물어보거든요. 결국 명문대 졸업장보다 실제 경험과 결과물이 훨씬 중요해진 거죠. 사회와 기업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기업부터 채용 제도를 개편해야 해요. 신입 채용에서 학벌 제한 없음을 명시하고 시험지 대신 실제 업무 과제를 제출받는 과제형 채용을 확대해야 하죠.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 채용 비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인데 경력직은 이미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학벌에 의존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는 OECD 권고에 따라 교육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028년 대입 제도 개편 때 단순 객관식 문제수를 줄이고 서술형과 논술형을 확대하는 거죠. 초중고 교과 과정도 주어진 답을 찾는 방식에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중심을 옮겨야 해요. 사교육 구조를 약화시키려면 입시의 변동성을 줄여서 학원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예를 들어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직업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니까 평생 학습 인프라도 구축해야 해요. 구글이나 IBM,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직무별 마이크로 자격증을 정부가 지원하고 재직자 교육 비용 보조를 확대해야 하죠. 저렴한 비용으로 기초부터 고급까지 배울 수 있는 공고 온라인 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학벌의 몰락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건 위기가 아니라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전환점이에요. 패스 유니버시티 교수가 말했듯이 AI 시대의 교육의 목표는 기계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완전하고 사려 깊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개인은 암기에서 비판적 사고로, 학위에서 포트폴리오로 전환해야 하고, 기업은 신입 선호에서 경력과 성과 중심 평가로 바뀌어야 하며, 정부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구조를 약화시키면서 평생 학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세 단계가 동시에 움직여야만 한국이 AI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어요. 현재 한국은 이 전환의 초입에 서 있는데, OECD가 경고한 디지털 인재 경쟁력 49위라는 순위는 우리가 이미 출발선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AI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벌보다 능력이 중요한 시대,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